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럽 빅리그를 누비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 손흥민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인해 연기되는 상황이 됐고요. 김민재 선수는 빡빡한 일정 속에 하위권 팀 스페치아를 상대한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의 체력을 비축해주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결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만이 출전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빅매치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4경기 연속 라리가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통한다. 어떤 팀을 상대로도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5라운드 경기였는데요. 물론 경기의 승리는 예상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갔지만 이날 선제골을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어시스트를 통해서 마요르카가 넣었고, 전반전 아쉽게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선전을 했던 마요르카였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더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후반전 맹폭을 가하면서 4대1로 대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후반 중반 팀이 2대1로 아슬아슬하게 끌려가던 상황 속에 결국에는 체력 안배를 위해 아기레 감독이 교체를 해줬고, 이강인 선수가 빠진 이후 공격이 확실하게 둔화된 마요르카는 계속해서 공격을 허용하다가 3번째 골, 4번째 골까지 내주면서 완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하더라도 팽팽한 경기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마요르카는 올 시즌 2번째 패배를 당했지만 이강인 선수는 개인적으로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최근의 맹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와 원정 경기로 치렀던 개막전은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없었죠. 하지만 5라운드까지 모두 선발 출전한 이강인 선수, 레알 베티스와 2라운드 홈 개막전 당시 1대2로 졌을 때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면서 환상적인 크로스 패스를 통해 무리키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베티스가 2골을 모두 페널티킥으로 넣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이강인 선수가 최고였다는 평가 속에 후스쿼드에서 무려 평점 8.7점을 부여했었죠. 이어서 라요 바이카노와 원정 경기에서 2대0 올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가 쐐기골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놀라운 영향력을 보이면서 7.76점의 평점을 받았고요. 마요르카의 2번째 홈경기이자 라리가 4라운드 지로나전도 이강인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에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는데 그 뒤에 아쉽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도 이강인 선수가 후스코어드닷컴 선정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고 평점 7.86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도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면서 4경기에서 1골 3도움을 올리며 프로 데뷔 후 최고의 페이스, 엄청난 초반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선발 명단 살펴보면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 카림 벤제마 선수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은 선발 명단의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벨기에 공격수 에덴 아자르를 제로톱으로 배치한 공격 라인업에서 오른쪽 풀백의 루카스 바스케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의 다니 세바요스 등 그동안 선발 명단에 들지 못했던 선수들이 나왔지만 비니시우스라든지 호드리구, 리디거, 맨디, 발베르데, 크로스, 알라바, 쿠르투아 같은 주력 자원들도 그대로 경기에 나서면서 바르셀로나가 4승 1무로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와 좀 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면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역시 이번 경기 꼭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그래서 홈 경기의 로테이션을 아주 조금만 가동했습니다. 후반전에는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 주력 자원들도 모두 교체 투입시켰는데요. 마요르카의 선발 명단은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한 베테랑 수비수 나스타시치를 수비 라인에 라이오, 발렌토와 함께 배치한 것 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좌우 윙백은 마페오와 자우메 코스타, 미드필드 라인은 바타글리아, 데갈라레타, 다니 로드리게스 등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이고요. 투톱은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였습니다. 골문은 라이코비치가 지켰는데요. 세르비아 대표 골키퍼로 올 시즌 합류해서 초반 마요르카의 돌풍 과정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이강인, 무리키 투톱, 그리고 아자르 제로톱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좌우 측면 공격수로 배치되고 발베르데가 오른쪽 미드필드로 배치됐지만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까지 올라가면서 4명의 공격수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토니 크로스와 세바요스까지도 공격적으로 경기하고 맨디와 바스케스까지 전진하는 등 사실상 5백을 쓴 마요르카를 상대로 총공세를 펼친 레알 마드리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5-2, 5-3-2로 표기되는 마요르카의 대형인데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실은 5-3-2 혹은 5-4-1에 가까운 대형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무리키와 이강인이 연결고리로 되고 3미들이 연결되고 또 5백 수비가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공격할 때는 무리키의 옆자리로 올라가서 투톱을 형성하지만 수비할 때는 전방 압박하다가 또 공이 수비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는 4미들을 구성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으로 내려와서 압박해주고 심지어 센터백 앞자리까지 내려와서 수비 커버해주는 그런 많은 활동량, 활동 범위, 수비 가담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제 성인 프로 무대에서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벼락 같은 롱패스를 통해 마요르카가 먼저 득점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오른쪽 센터백인 발렌트가 배후로 침투한 무리키 선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롱패스를 보였어요.
지금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가 콤팩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콤팩트한 뒷공간을 노리는 롱볼 축구를 통해서 마요르카가 허를 찌른 것이죠. 이 패스를 받은 무리키 선수가 또 수비수를 맞이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공을 띄어 올려서 제치고 슈팅까지 강력하게 가져갔는데 쿠르투아 선수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쿠르투아 선수가 막아냈거든요. 흘러나온 공을 이강인 선수가 투톱 파트너로서 빠르게 달려들어갔고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조금은 빗맞았고 빗맞은 공을 향해서도 함께 열심히 쫓아가 봤지만 바스케스가 경합을 해주면서 결국엔 이 공이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코너킥까지 얻어냈던 이강인 선수의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조금은 경악하게 마무리했다면 이른 시간 선제골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초반부터 마요르카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경기를 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역시 쉽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전반 5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세바요스가 25m 거리에서 과감하게 시도한 오른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 날카로웠는데 라이코비치 선수가 선방했고요. 전반 14분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연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이날 공격 가담을 많이 했던 레프트백 맨디의 패스를 아자르가 흘려주면서 호드리구가 받아서 뒤로 밀어줬고 이 공을 받은 크로스 선수도 한 번 탁 잡아놓고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골대업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5백이 문전 지역을 점유하고 있고 3명의 미드필더, 게다가 이강인 선수까지도 수비할 땐 내려와서 거의 이제 9명의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근방을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중거리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밀집 수비를 깨려고 했습니다. 전반 23분에는 맨디 선수가 이제 과감하게 문전으로 침투한 패스가 날카로웠고 여기에 비니시우스, 아자르, 호드리구 같은 선수들이 수비수들에게 잡혀있는 가운데 세바요스가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번개같이 침투했거든요. 근데 그 번개 같은 움직임을 이강인 선수 역시 놓치지 않고 빠르게 따라 들어가서 호드리구에게서 공이 흘러나올 때 먼저 이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커트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수비 가담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줬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 수비 가담 이후 쿨링 브레이크가 있었고 목을 축이고 난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 상황을 살렸습니다. 전반 35분 예리한 왼발 프리킥 크로스를 문전 반대편으로 연결했고 무리키 선수에게 정확하게 배달한 이 패스를 무리키 선수 역시 골문 반대편, 골키퍼의 반대편 팝포스트로 정확하게 헤더로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느냐 VAR 체크까지 이어졌지만 무리키 선수가 확실하게 이강인 선수가 킥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수비라인 뒤에서 들어왔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그대로 인정이 됐고 또 이날 선발 출전한 나스타시치 선수도 공격에 가담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들 유인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무리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등 아기레 감독 체제의 마요르카가 세트피스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강인 무리키 투톱의 날카로운 킥, 강력한 헤더 능력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무리키 선수 골을 넣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달려들어와서 축하해주고 얼싸 안을 때 손가락으로 계속 누군가를 오라고 합니다. 멀리서 프리킥을 올렸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천천히 왔기 때문인데요. 너가 만들어준 골이야 고마워하는 의지를 표했고 이강인 선수가 하이파이브 하러 왔는데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서 이강인 선수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이강인이 해준 골이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 멋진 어시스트로 선제골을 도운 것은 물론이고 수비 가담도 확실하게 했고 끈질긴 경합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전반 44분에는 세바요스 선수의 경합 상황에서 끝까지 따라붙어서 뺏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세바요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데갈라레타의 커버 플레이 속에서도 이 공을 살리면서 또 경을 연결해주는 상황. 이강인 선수의 수비도 좋았지만 세바요스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연결한 패스 비니시우스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연결했지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나면서 마요르카가 앞선 채 전반전이 끝나는 듯 했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레알 마드리드가 원더골을 통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쿠르투아 골키퍼가 방출한 공, 수비 라인에서 발베르데가 자기 지형부터 공을 끌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의 경기장 전역을 단독 질주로 치고 올라갑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 문전 우측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두세 명의 선수까지 다 제쳐낸 이후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왼쪽 상단으로 때려 넣었는데요.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소화할 수가 있는 선수인데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를 넘어서 거의 오른쪽 윙어에 가까운 역할을 해내면서 경기장 전체를 흔드는 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최고의 골, 푸스카스상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리가의 택티컬 카메라에서도 수비 진영부터 중앙을 거쳐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간 발베르데의 돌파 동선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강조했던 골이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전반전에 13번의 슈팅이 있었지만 유효 슈팅은 4번밖에 없었고 72%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효율성을 보이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마요르카는 2번의 슈팅을 모두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그중에 한 골을 만들어냈고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 전술적으로 잘 단련된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전력을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전반전 대등하게 좀 마친 상황이 됐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8분 만에 마요르카가 선수 교체를 했어요. 중앙 미드필더인 바타글리아를 빼고 가나 대표 미드필더인 바바 선수를 투입했는데, 바바 선수가 시즌 초반에 조금은 이제 체력적인 문제와 몸 상태 문제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최근 계속해서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낮 경기, 아시아에서 보기 편한, 한국에서도 밤 9시에 볼 수 있는 편안한 시간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 현지에서는 이 시간에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30도가 넘는 그런 폭염 속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후반전에 일찌감치 선수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바바 선수를 사실은 1대1의 상황에서 빨리 교체 투입을 하는 상황이 됐었고, 또 후반 14분에도 산체스와 그르니에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을 다 바꿔줬어요. 레알 마드리드 역시 계속해서 이제 역전골을 넣지 못하자 주전 미드필드인 루카 모드리치, 수비 라인에서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나초 페르난데스를 투입하면서 맨디 선수를 빼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자르 선수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교체되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요. 이 선수 교체를 통해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무리키, 투톱이 그대로 구성된 가운데 그르니에와 산체스가 이제 이강인, 무리키, 투톱을 지원하는 형태가 됐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알라바가 레프트백으로 이동하고 나초와 리디거가 센터백 조합을 이루는 상황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반 16분 루카스 바스케스가 과감하게 공격으로 가담해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요. 후반 19분에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마요르카가 앞설 수 있는 좋은 연계 플레이가 있었어요. 왼쪽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인 자우메 코스타에게 공을 연결해주면서 본인에게 몰린 압박을 활용했고, 자우메 코스타가 순간적으로 배우로 침투한 그르니에에게 침투 패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르니에는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꺾어주는 컵백 패스를 절묘하게 연결해주면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공격 창출을 했는데, 달려들어오면서 슈팅한 산체스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골대 안으로만 정확하게 노렸다면 쿠르투아 골키퍼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근거리에서 왔던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놓친 것이 마요르카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후반 25분 레알 마드리드는 루카스 바스케스와 세바요스를 빼고 주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두아르 카마빙가와 다니 카르바알까지 투입하면서 총공세를 폈는데요. 결국엔 교체 이후 3분 만에 레알 마드리드가 역전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드리그 선수가 단독 돌파로 마요르카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낸 이후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둔 다음에 비어있는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했죠. 물론 비니시우스에게도 마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크맨뿐만 아니라 골키퍼가 달려들면서 각도를 좁힘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가 기가 막힌 마무리 터치로 골문 반대편을 노리는 슈팅을 통해서 역전골을 넣었는데요. 라리가가 실시간으로 소개한 기록에 따르면 득점 가능성이 16.5%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대 수비의 견제, 골키퍼가 각을 좁힌 그런 타이트한 앵글 속에서도 정확한 마무리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2대1이 됐고, 사실은 홈팀의 기세가 좋고 마요르카 선수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 주전 선수들을 더 뛰게 해서 힘들게 하기보다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자는 느낌이었는데요. 후반 34분 마요르카의 공격 핵심 듀오인 무리키와 이강인을 동시에 빼고 후보 공격수인 압돈 프라츠와 라고 주니어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들어간 이후 공격 위협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해서 완전한 공세를 통해서 추가골을 노렸는데요. 후반 44분 호드리고 선수가 또 한 번 오른쪽 측면에서 문전까지 혼자 치고 들어가는 현란한 단독 드리블 돌파에 이은 마무리 슈팅으로 3대1을 만들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토니 크로스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수비수인 안토니오 리디거가 반대편에서 달려들면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4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프리킥이 이뤄졌을 때 리디거의 위치가 바바 선수보다 앞에 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VAR 체크가 진행이 됐는데요. 바바 선수의 발이 조금 더 앞서 있던 것, 동일선상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득점이 인정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프랑크푸르트와 UEFA 슈퍼컵, 챔피언스리그 개막전 승리를 포함해 라리가 5경기도 모두 이겼기 때문에 올 시즌 개막 후 7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순항에도 현재 라리가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마요르카는 초반 선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5라운드까지 승점 5점, 리그 성적이 13위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제 6라운드 경기에서도 승점을 얻지 못한다면 강등권까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요르카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이 승점 4점을 얻은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메리아, 세비야, 그 외에도 많은 팀들이 승점 4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경기에 승점을 얻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기레 감독이 경기 막판 2대1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전에 끝까지 이 선수들을 소진하기보다는 알메리아전을 대비한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 시간 9월 17일 토요일 밤 9시 또 한 번 마요르카는 알메리아와의 경기를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는 굉장히 무더운 낮에 치러야 합니다. 한국 팬들이 보기 좋은 시간대에 경기가 열리지만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 선수들에게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일정인데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치러질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
경기는 다행히도 10월 2일 한국 시간 새벽 4시,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는 밤에 조금은 더위가 식혀진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이 빅매치는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 계속해서 마요르카의 핵심 선수로서 라리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현지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 시즌엔 조금 더 안정적인 잔류 경쟁을 펼치고 중위권 탑10까지 노리겠다는 마요르카의 희망을 이강인 선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라리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멋진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득점했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멋진 도움까지 올리면서 레알 마드리드만 만나면 날아다니고 있는 이강인 선수, 이날 활약을 통해서 스페인 내에서 더 좋은 평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이날 경기 활약을 통한 스페인 현지 반응, 그리고 스페인 현지에서 직접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취재한 현지 기자들의 소식까지도 준비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